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입니다. 27페이지 어안번호 304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시립 화장장 건립을 위해 2022년부터 사전 절차 등을 진행하였으며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건립 예정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과 건립 사업비 가다 소요 등에 따라 통영 화장장의 공동사역 협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와 통영시는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 편의 정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공동사용 기본 원칙은 양시는 시민들에게 최상의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행정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통영시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의 주요 협약사항은 첫째, 거제시민은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화장시설 이용 요금과 예약 순서를 동일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설 화장시설 설치 및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보장 공사비 중 통영시비 50%와 도로개설 공사 비용 중 시비 25%에 해당하는 총 99억 2,600만 원의 부담금을 2024년 5월 31일까지 통영시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공설 화장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비를 양시의 이용자 수에 비례하여 공동 부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동사용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54년 4월 30일까지 30년으로 하며 양시의 의견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의회 동의안에 가결 후 양시간 협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을 시행하며 다음 임시회 시 우리 시 부담금을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5월 31일까지 지급하고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등의 절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침 협약사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의안번호 309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전에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공동협약사항으로 거제시민은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통영시 공설 화장시설을 이용하며 화장시설 설치와 도로개설 공사 비용 중 99억 2,600만 원을 거제시가 일시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화장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비를 공동부담 정산하며 공동사용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54년 4월까지 3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시의 화장비율 증가와 인간 화장시설의 수요를 감안하여 2022년부터 시집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마찰, 건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통영시의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건립 대비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석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전에 우리 위원분이 시정 질문을 해서 예, 예. 그 우리 거제시 하장장하고 통영 하장장 공동 사용 이 경우를 투트랩으로 추진을 하겠다.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직 결정한 사안이 없다. 네. 그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투트랩으로 했는데 거제시 하장장 건립에 대한 추진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제 네. 두 가지를 다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셨던 거는 저희가 공동 사용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이제 뭐 결렬이 되거나 또 원활히 진행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하장장 우리 시 건립 하장장 계획을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먼저 추진을 하면서 그게 만약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될 때는 하시겠다라는 것이 동시에 꼭 두 개를 다 뭐 사업 추진을 바로 하시겠다는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거제시의 하장장은 90% 이상은 거제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당시에 시민들의 공감이 있었고 지금 우리 통영 하장장을 공동 사용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까 지금? 그때 당초에 저희들 그 91% 나온 그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장사 수업 계획하고 시립 하장장 용역 당시에 저희 시민들 312명을 대상으로 그 설치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공동 사용에 대한 그게 아니라 우리 시에 하장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만 300여 명한테 해가지고 그 퍼센테이지가 나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정 질문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공동 사용 협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의견을 받아도 좋지만 어떤 뭐 전체를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제가 사등 면민을 대상 일단은 시립 하장장이 만약에 시립 하장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시립 하장장이 필요성은 다들 느끼지만 본인들 마을에 건립을 하거나 본인들 마을에 희망하는 데는 사실은 없다 보니까 실제 건립을 한다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대로 사등면에 밖에 둘 수 없는 그런 우리 시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등면민을 대상으로 올 1월 달에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립 하장장 건립과 그다음 통영 공동 사용에 대한 의견을 받았을 때 저희들 사등 면민들은 58% 정도 저희가 조사한 전체 12,000명 대상으로 파악을 한 바로는 58%가 공동 사용에 찬성하는 걸로 하고 42% 정도는 뭐 하장장 건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걸로 우리 사등면의 주민들이 예, 예. 우리 거제시 전체의 주민들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고 예, 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통영 하장장을 공동 사용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우리가 민선 8기의 최종 공약 사업으로서 하장장을 하자라고 해서 5월달에 다당 용역하고 뭐 시의회 또 보고해서 여러 가지 거치고 오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고 그런 시민들의 염원을 한번 거치지도 않고 지금 아까 하장장을 우리가 처음에는 몇 군데 세 군데였죠. 세 군데 네, 당초에는 예, 세 군데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제일 적합지가 어쨌든 사등면 지성마을 그쪽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건축 용역까지 계획 용역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변했는데 그 사등면만 물어보고 그제 시민들한테는 물어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해박을 하게 되면 30년간은 그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좋든 싫든. 그 우리 거제 시민들이 영향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그만큼 억수로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하장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 그 당시에 연초면에 지금 자연 뭐 우리 공동묘지 충영공원 거기에서도 수자원 보호구역만 해제 좀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장장 건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자유무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도 마을발전기금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은 좀 수자보호구역, 뭡니까, 상수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고, 수목장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해제하는 기간이나 이런 걸 따지면 수년 안에는 충분하게 해제시켜서 거기에도 화장장을 만들 수 있는 용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90%나 찬성하는 일, 사드백미는 말고요. 그래서 수기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된다라는 그거. 그러고 우리 해박서에 2조, 3조 우리 공동해박 미이행 시 무역 규정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뭐 해박을 한쪽에서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못하겠다 우리는 요 새로 질난다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99억이라는 돈이 정산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통용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대부분에 명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사항이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만약에 뭐 양 시군 간의 행정 간의 신뢰를 갖고 이거 협약을 체결을 하는데 중간에 어떤 뭐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게 무효화되는 사례가 발생을 한다라면 그 일시 부담금에 대한 그 뭐 정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저기 사항에 보면은 자체 다시 공동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은 이제 담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정산 부분까지 우리가 협약 체결서의 단계에는 조금 내용이 너무 또 상세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통영에서 먼저 제안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은 통영에서 노인 인구가 좀 많으니까 통영에서 하장 인구가 좀 더 많고 거제시가 한 1,109 정도 이렇게 돼서 근데 우리 거제시가 통영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장장을 짓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먼저 우리 같이 쓰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협상의 과정에서 위를 접하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거제시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반반으로 해갖고 통등하게 해서 그걸 같이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비만 똑같이 하고 관리비는 동등하게 내고 그거는 나는 좀 안 맞다. 어쨌든 우리는 지을라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아서 어디인가 지을라라고 하고 있었고 통영은 우리가 지으니까 자기들이 그 경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데 이 99억 2,600만 원이라는 이 근거가 과연 맞냐? 우리가 반을 투자하고 그렇다 해갖고 그 통영 하장장을 거제 통영 시립 하장장이라는 공동 명칭이든 공동 지분이든 이런 거라도 뭔가 받아내야 되는 거지. 돈만 이렇게 지불하고 나중에 뭐 서로 지자체장까지 마음이 또 안 맞아갖고 우리 짓자 이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 되면 그 돈도 받아내지도 못하고 공동 지분도 아니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 협약서 자체가 좀 미비하다라는 거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요. 미비하다라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우위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끌려가야 되나? 그래서 좀 더 협약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요. 네, 지금 이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그 공동 그 저기 50% 지분 50%를 부담하는 게 맞나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처럼 2개 시군, 3개 시군이 공동 사용을 전국적으로 협약 체결을 한 데가 저희가 방한 데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희를 제외한 네 군데가 전체 다 인구 비율대로 부담을 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구수대로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거제 통영시보다 10만
시간이나 많기 때문에 예를 아니, 들자면 과장님. 이제 그런 사항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저희들은 이제 사안은 그렇게 하지 우리가 않고, 하장장을 예. 강력 단위로 한번 지어보자라고 해갖고 같이 처음부터 스타트 그런 거고 그안 되는 식으로 지금은 있습니다. 우리 네. 거제시가 하장장을 지으려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단계 그런 용역, 부분도 보면- 건축기획 용역, 주민들 설득까지도 가놔놓고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 있는 이런 사안인데 안석호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예. 같은 얘기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리를 안 되죠.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인구 비율대로 하지 않고 사용자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 비율대로 했고 사용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통령이 저희보다 15명이 많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하장을 하는 비율은 더 통령이 더 저희하고 많죠, 예, 지금. 똑같은데 네, 조금 더 그럼요. 많고 이제 인구수 비율대로 다행히 저희는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반반으로 했고 인센티브 간 거는 25%만 했던 부분도 있고 또 통령시의회에서는 뭐 이거는 그 여담입니다만 통령시의회에서는 오히려 이 돈이 자기들은 그 통령 하장장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해서 인근마을에 얼마나 많은 반대를 다 물리치고 이거를 건립을 했는데 거제시는 뭐 속된 표현으로 손도 안 대고 코뿔라 하나 이 돈이 너무 작지 않나라는 의견이 의해서 또 거기에 의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언급됐던 부분도 있었다는 우리가 걸 그런 말씀- 소리 들어가면서 바로 그 그래서 할 저희가 겁니까? 이제 협상을 할 30년 때 동안 지금은 주인 행사도 못하고 그냥 얹혀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얹혀서 사용한다기보다는 같은 조건으로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50%의 특조특교세까지 다 해서 50%를 통령해서 처음으로 110억대로 이제 요청을 했던 거를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서 줄여서 이제 99억 6천만 원으로 조정을 했던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99억이란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데도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지금 제 사정이고요. 맞잖아요. 통령이 처한 사정이 어려워서 같이 하자고 해서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다단성 영역부터 건축계획 영역까지 주민들 설득까지 간 사항에 거의 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그랬는데 돌려갖고 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위에 접해서 이 비용이라도 좀 깎고 들어가야 되지. 제가 그 말입니다. 그러고 어쨌든 이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됐을 때 해박서 안에는 당연하게 이 돈 금액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좀 더 해박서를 좀 다듬어서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이거를 좀 보류를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또 앞선 의원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제가 시민가에 대하에 사당하고 여러 군데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 뭐 하여튼 그 공동대책위원은 뭐 60%가 넘게 찬성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장가하고 지석은 모르겠는데 그 주변의 동네들은 전부 지나간다, 연기 온다, 아이들 학교 가는데 문제 있다, 인센티브 우리한테 주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절대 반대다라고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통령시하고의 그 이래 공동 사용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앞은 괜찮지 않고 사실은 아직도 민비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이렇게 100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하면은 진짜 통령에서 시의원이 그랬어요. 저한테도 우리는 쇠가 빠지게 이거 민원하고 온갖 거 다 처리하고 100억을 받고 도로 개설이다 뭐다 복잡한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 거는 사실은 통령이 우리한테 배려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러면 뭐 통령시와 거제시를 같이 넣는 거는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장장에 대한 그런 선입견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100억이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은 그 주변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온갖 다양한 민원들이 이미 도사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우리 정말 공동 사용 협약서 이대로 처리가 된다면은 우리 거제시는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에요. 우리 인구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출생이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이 줄어들죠. 출생이 줄어들고 통령시에 이거
그 한 기구당 몇 사람 들어간다 했습니까? 몇 기구 지금 있고. 현재는 하루에 4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4기까지 하고 지금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 없이 이거 물론 화장당을 건립하면 좋겠지만 시대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출산에 늘어나는 인구는 없어요. 충분히 요 하장장으로도 가능하고 통영하고 잘 협의해서 30년 아니라 50년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공동사용 협약서만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다듬다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진짜 큰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 검토가 돼서 이렇게 잘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은 든든히 드셨죠? 예.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신다고 뭐 그러셔놓고 시장님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내가 참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너무 아쉽네요, 솔직하게. 그 27쪽의 제안 이후에 보면 과장님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호 지역 발전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발전이 있습니까? 통영의 하장장을 공동으로 같이 쓰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한 이후에 예. 그리고 계속해서 통영 시민과 거제 시민이 동등한 자격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예. 어떻게 동등합니까? 다리를 건너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게 동등합니까? 차라리 심하면 우리 5만 원을 깎아주든지 사용료를. 그래야 동등한 거지요. 근데 저희가 뭐 거제에서 사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고 해. 왜냐하면 그냥 시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하장장을 이제 짓기가 싫어서 너무 좀 꽤 맞춘다는 생각이 전 자꾸 드는 거예요. 공약 사업이어서 짓고자 하였을 때는 진짜 일사천리로 뭐 용역하고 뭐 다다 해서 하셔놓고 갑자기 뭐 이렇게 지역 발전, 주민 편의, 뭐 동등한 자격 이러면서 뭐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이제 그걸 하셔서 정말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해. 사실 저희는 뱃속의 아기부터 출생은 진짜 지금 얼마나 많은 혜택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 돌봄, 사실은 존엄한 죽음까지도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게 이제 그 공동 사용이 만약에 협약이 잘 원활하게 이행이 안 돼서 같이 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하장장은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 속에서 원래 공약대로 이걸 짓고 싶으셨으면 애초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는 않았었겠죠.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공동 사용하고자 함으로써 내세운 이 조건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계속 얘기하셨었어요. 시민들 의견 다시 물으시라. 그랬더니 통영 뭐의 결정이 나면 그 결정 났으면은 시민들 의견을 먼저 물으셔야지. 이거 갖고 이거 사용 협약서를 먼저 가져올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그때 매우 필요하다 91% 나왔던 시민들이 뭐 시장님이 공약을 바꿔서 이렇게 하려 하니 시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고 묻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시장님께서. 통영에 그래서 내가 통영의 결정을 왜 기다리시나. 시민 중심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물으셔라고.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공동 사용하겠으면 더 많이 나오면 통영 왜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시민들 의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적시에는 312명에 대해서 물었던 그러니까 상황이고, 더 많은 사람 네, 시정 질문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되지만 일단은 지립 한장장이 사덕면에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덕면에 그냥 12,000여 명에게 의견을 물어서 아까 그 답을 사실 제가 얻었던 그때도 부분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시장님께서 이거 짓고 싶으면 59대 41 아니 뭐 더 표순제 더 나온 것 같은데 충분히 시장님께 들어가셔서 설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장님 하기 싫으니까 자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 예, 생각에는 예. 시장님이 정말 이 하장장을 짓고 싶으시면 그 사덕 면민에 들어간 뭐
저는 사실 혐오 시설이라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있어서 충분히 들어가셔가지고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하셨겠지요. 근데 이제 뭐 지류과장장을 단독으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그때 시정재무에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동사용 시에 어떤 저희가 지류과장장 건축계획 명령을 했을 때 나온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근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인근 주민 반대 정도는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설득을 하시면 안 되나 하는데 꼭 인근 주민의 반대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비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통영과 우리 시가 뭐 시군이 아예 달리 하기는 하지만 거리상의 어떤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정에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하니까 공동사용이 선행된다 하면 굳이 지류과장장을 건립을 하지 않아도 안 되나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고. 그래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장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통영시의회가 결정이 났으니 뭐 이게 공동합의서를 갖고 온 것 같은데 이거 하기 전에 시민도 의견을 한 번 더 물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묻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하십시오. 왜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통영까지 그리고 안 맞아요. 동통한 자격 이런 게 안 맞아요. 지역발전 과장도 좀 말씀 못 하시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부결이라든지 아무튼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새로 짓게 되면은 이제 그 건축기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건립 비용만 250억 이상이고 그리고 그 우리 용역상에서 2028년 준공으로 가고 있었었죠. 네. 또 뭐 한 5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또 시비 또 시민 부담금 막 이렇게 했을 때 뭐 한 30년 기준에 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240억, 저희가 이제 330억. 그럼 5년 6분의 1로 하면 한 3, 40억 또 나오겠네요. 한 4, 50억. 근데 이제 우리가 공동 사용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일시금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90억, 한 100억 가까이. 예, 100억. 그럼 아까 전에 그 시민하고 통영 시민이 똑같은 조건이 단 하나라도 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달리 하고 있는 게 금액이 저희는 80만 원이고 통영 시민은 10만 원이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통영 시민은 간 외자가 되고 저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접수를 할 때 우리는 간 외자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통영시를 제한 나머지 시군은 간 외기 때문에 이제 접수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이제 통영이 간 내가 우선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공동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도 똑같이 10만 원이 되고 여기 동덕안 장애이라는 거는 이용 자격이 똑같이 간 내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통영 시민하고 거제 시민하고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는 거죠. 없다고 예. 일단 하나도 없고. 예. 자, 이게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뒤에 보면은 13조자 2항에서 이제 개정됐을 때 2015년도에 개정됐는데 개정 이유를 보니까 지방 자치단체 간에 이제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 조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완화해서 지자체 간의 장사시설 이용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개정 이유를 담고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 이 문항이 개정된 이유를 보니까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이 법이 원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었더라고요. 예. 근데 지난 2000년도에 정부 개정을 통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정부 개정이 됐는데 이때 2000년도에 정부 개정되면서부터 시도라든지 시군구라든지 광역 사용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때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려 엄청 미리서부터 이 장사 시설에 관한 거는 시도가 또 시군구가 협의가 되면은 광역 시설로서 이제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여야 한다는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그런 사례들이 있고 또 지을 때부터 같이 스타트하는 시군이 있을 뿐더러 짓고 난 후에도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기초지자체도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우위를 점해서 계약을 성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계약이란 거는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오케이 하는 거고 우리도 맞다고 서로 이제 필요 충분 조건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협의는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과거를 돌아봐야 될 게 민선 7기 때도 얼마 시정이 지나지 않았어요. 민선 7기 때도 당시 이제 시장님께서 화장장의 전반적인 추세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광역 단위로 해서 공설 화장장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추세라고 하셨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통영 화장장이 이제 확장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죠. 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신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좁은 우리 거제 지역에 화장장 설치로 인해서 갈등을 겪어야 되나 하는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신중론을 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원외에서 왜 이렇게 무조건적인 설치를 외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무조건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뭐 당위성의 접근보다는 통영 화장장을 거제 시민이 이용했을 때 어려움이 없는가, 통영 시민들과의 불평등은 없는가, 또 정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그 활용 방안이 조금 마련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시의원님하고 시정 질문을 하면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하면은 광역 단위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 또 경상남도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라서 남북권 지역에 이 정도 화장 놓으면 충분하겠다라는 수요와 공급 결과도 나와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봐서 통영 화장장을 우리가 공동으로 이용하면 어떻겠나라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거제 시민과 통영 시민 간에 완벽히 똑같은 조건에서 이용되어지고 있고 또 통영시에서 원하는 예산보다 우리는 또 우리 시가 원하는 나름의 예산으로 조금 더 감액을 해서 우리 이 지방 재정까지 조금 전략하는 또 계기도 됐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거는 거제 시민이 통영 이 화장장을 이용하는 데서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평등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통영 시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논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민선 8기 공약 사항이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지 원래 짓고자 했었는데 왜 안 짓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더 집중되는 듯 하니까 지금 행정이나 절차상의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진행했고 주민들 여론도 수렴했고 또 한 번 더 이제 그쪽 지역에 짓겠다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여론도 진행됐고 이런 행정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투트랙으로 이게 안 되면은 짓는 것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되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런 논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지금 협약서까지 온 이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처음에는 시립화장장을 지장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한번 통영과 공동 사용을 추진을 하다가 그때 결렬이 그 사업비 부분 때문에 결렬이 된 상황이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시립화장장을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축계획 용역까지 다 하고 나니 사업비가 너무 가다하게 지금 추정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뭐 통영하고 공동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우리 시민이 크게 불이익이나 불편을 많이 안 겪는다 하면 이게 큰 사업비를 안 들이고 우리 시에도 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면 공동 사용 추진을 하는 것도 더 좋지 않나라는 그런 거에서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통영에서 요구했던 돈보다는 저희가 한 20억 정도 또 조금 뭐 서로 협의 과정에서 또 줄여가지고 최종 그 금액을 일단 99억 2,600만 원으로 한 부분이고 또 제일 큰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크게 그전에는 불편했지만 이렇게 만약에 협의가 된다 하면 조금 예를 들어서 사등에 건립했을 때 사등까지 갈 거를 지금 통영시 한양장까지 뭐 한 15분 정도 더 가는 그 불편함 말고는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뭐 그대로 그걸 공동 사용을 해도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큰 어떤 편의성과 또 우리 시 전체의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거를 추진을 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진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논쟁의 것 말고 다른 것 중에 또 한 개 더 좀 질의하고 싶은 거는
30년 후에 어쩔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게 이제 통상 그냥 30년으로 해놔놓은 건데 그 한양장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 이제 상징적으로 무조건- 30년의 표현이다 썼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한번 행정 간에 협의가 됐으면은 새로 뭐 집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한다는 이제 내용인 생각을 거죠.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협약서상에 이제 이 뭐 해지, 뭐 일방적인 해지, 뭐 이런 거의 내용을 나중에 담을 수 있는 단서총을 만들었죠 뒤에. 규정이 그러면 이 협약서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을 때의 문제, 법적 문제는 검토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규정을 따로 만들 거였기 때문에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그냥 예. 협약서는 말 그대로 행정 간의 협약을 공동사회 협약을 진행하겠다는 거고 예. 운영 간의 세세한 뭐 사항은- 사용료, 예. 해지, 뭐 계약 연장 이런 거에 대한 예, 예. 더 세부적인 이런 규칙안은 규정은- 다시 예, 또 법적 검토를 맡아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뭐 아까 30년 저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30년을 명시를 한 거지 30년 쓰고 나면 다시 재계약을 한다 이런 게 그렇죠. 아니고, 아니었었는데 이게 그 부분에도 조금 그래서 저는 이게 거제시하고 통영시가 이 장사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두고 두 행정이 이 협의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우리 거제 통영 고성이라는 이 행정 협의가 뭐 이거를 위해서 이 행정 협의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더 긴밀하고 통영과 거제시 간의 행정 협의 또 더 긴밀한 행정 협의 이끌어낼 수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산물이라고 봅니다. 한번 추진된 거 또 절차상에 만약에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공동 사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자 이런 뭐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최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이건 이미 뭐 의원들 여러 차례 뭐 방문해서 설명도 하셨고 내용은 이제 뭐 저희들 다 파악은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장사 시설은 우리 보건복지부에 5년마다 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예. 그 5년마다 수립하는 그 종합 계획에 구청은 그 종합 계획에 따라서 관할 구역 안에 이런 이제 장사 시설에 대한 이제 지역 계획을 또 수립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계획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즉 보건복지부의 종합 계획에는 지금 통영에 있는 화장장과 그다음 거제시에 화장장을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계획은 아직까지 두는 걸로는 안 되고 저희가 2023년도에 그때 5개년 장사 수립 계획을 새로 세웠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지립화장장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그때 그렇게 아니 근데 우리 예, 자체 그렇게- 계획인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해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 시에 필요하면 예. 보건복지부 종합 계획에 우리 거를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야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그 용역을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아직 우리 거제시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예, 맞는 건 통영은 어떻습니까? 통영은 기존 화장장이 건립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 그 통영 이제 현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이게 이제 그 인근 지역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영에 그냥 장사 시설을 좀 더 이렇게 현대화 해준 것인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하고 했을 때는 그게 강력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통역 거제시에는 그 시립화장장 건립이 조금 불가하다는 답변을 그 당시 보건복지부로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라면 언제입니까? 저희가 그 전에 아마 저기 아까 말씀하신 앞에 때도 이제 시립화장장 건립 부분이 논의가 되고 했을 예, 때 예, 있었는데 그때도 그때는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때 그걸로 알고 광역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두 개 지자체마다 예. 두는 것보다 예.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더 뭐 낫지 않나라고 효율적이다. 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예, 계속 답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또 복지부 입장이 또 예, 코로나 바뀌기도 오면서 하고 조금 바뀌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시민 화장장은 이게 좀 뭐랄까요 이게 마치 이 행정 절차를 보면은
보건복지부도 어떤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했다가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한 시기를 맞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또 지자체에서 또 하나 설립 가능하다라고 또 답변을 했어요. 꼭 지원해 준다는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라고 뭐 가능은 그 당시에 하다라고 예, 답변을 했지 저희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각 지자체는 사실은 태어날 때 우리가 출생 장려금을 주는 것처럼 사망에서 삶을 마감할 때도 우리 사회가 좀 책임진다는 의미로 이제 시민 하장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하다면 그럼 우리 시도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사실은 박정훈 시장님도 시작한 거잖아요. 시작했는데 왜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걸 또 통영이 저렇게 현대화 사업하는 것 모르는 바도 아니었는데 왜 이걸 또 입장을 바꿔서 이걸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좀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고 뭐 행정을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뭐 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이 중요한 결정들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게 좀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은 거제시에 시민 하장장을 짓는 걸로 뭐 대부분은 또 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저도 처음에 왜 갑자기 한댔다 왜 갑자기 또 안 한다는 건가 뭐 이런 또 설명을 들으면 나름 또 명분은 또 있어요. 뭐 그게 아예 엉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제 생각에는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좀 더 뭐랄까 좀 더 깊은 좀 토론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 협약서를 통과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거제 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정말 최선인지는 한번 우리 좀 의회에서도 좀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상임 소관이긴 하지만 거제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조금만 더 이번 회기 때 꼭 이걸 반드시 뭐 가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100억 가까이를 지원해 주는 만큼 저는 이게 그러니까 통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조건, 예를 들면 통영시의 추모공원 설치 조례, 그러니까 운영 조례에 따른 그 수준에 우리가 정말 똑같은 뭐 감면부터 면제까지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우리가 거의 절반을 이렇게 분담을 한다면 통영 거제 뭐 시립하장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우리가 100억 정도를 투입한 뭔가 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저희들이 좀 더 좀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더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네, 제가 하나 질의하나요? 네. 2018년도에 저희 의회 8대 의회였습니다. 이제 8대 의회 제가 들어와서 전반기에 제가 그 당시에는 총무사회위원을 하다가 행정복지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꿨는데 그때도 우리 일부 시민들은 왜 우리 거제시 하장장이 없느냐, 하장장을 건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그래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때 통영 하장장이 현대화 사업 막 시작할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통영 하장장 현대화 사업을 선정하면서 사업비를 배정할 때 거제권과 공동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당당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2018년도였으니까요. 그때
아까 뭐 조금 전에 그 비슷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파악을 해보면 그때 그 통영 거제 공동 사용 어떤 그런 조건이 달렸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딱 명시가 예. 됐던 사항인지는 네, 저희가 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이 거제시에 하정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가 우리 시장 공약 사업에 담긴 이유가 물론 그 당시에 당선되기 전에 선거운동하면서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여론이 코로나 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하정장이 이 이용률이 올라가고 또 우리 거제시 시민들이 타 지역에 가서 함으로해서 불편함을 느끼니 더욱더 이게 이제 필요성을 느끼실 때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공약 사업으로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제가 그 우리 시장님께서 하장장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한다길래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아니 통영 하장장 잘 지어서 여유가 충분한데 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우리 거제시에 지으려고 하느냐. 라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중간 보고회 때까지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중간 보고회 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실행되지 않는다. 실행까지는 뭐 용역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실행은 힘들다. 라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는 일단 엄청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건립비가 여기는 250억 대인데 300억 넘게 들걸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인센티브 줘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사등에, 우리 뭐 동 이름 이야기 않겠습니다만은 그 건립 대상지 초입의 마을에서 상당한 반대 조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을 불러일으키기까지 왜 하려고 하느냐라는 전 아주 어떤 갈등의 고리를 왜 시에서 만들지 않은 그런 좀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협약서대로 한다면 우리 행정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언제 시행을 할 수가 있죠? 저희들은 일단 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5월 1일자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할 네, 수 있죠. 만약 이 예. 협약대로 한다면요. 일시 분담금은 아직 안 주더라도 예, 예. 통영에서 이제 양해를 이제 구해서 일회 중형 먼저 때 시- 편성해서 돈 뒤에 지급하겠다는 거고. 지급하고 예, 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하장시 30만 원 지원해 주죠. 지금 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본인이 30만 원 내고 80만 원 중에서 예. 시민이 30만 원 내고 시에서 50만 원 이제 지원해 제가 아니 우리 시민이 30만 원 예, 부담을 예,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협약대로 하면 10만 원 부담하게 됩니다. 예, 예. 만약에 오늘 뭐가 이게 안돼 의해서 뭐 부결이나 뭐 또는 이렇게 가결이 되지 않았을 때 뒤로 미뤄지거나 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가결되면 시민이 20만 원 부담 안 해도 됩니다. 10만 원만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시민들 부담으로 현금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1년에 1,160인가 되죠. 그 30만 원 하면 3억이 약간 넘는데 지금 뭐 대충 계산해도 한 5월 달에 못 하고 뭐 올해 뭐 연말에 돼서 한다면 한 5개월 지연됐다고 봐도 우리 시민들이 1억 2천만 원 부담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더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결되면 뭐 10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입니다. 예. 일단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장장은 사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임종을 조름하게 보내드리고 좋은 장소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크게 반기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논리도 따져봐야 된다. 어느 게 효율적인지라는 걸 저는 뭐 그래서 이 표에서 보면 검토위에서나 우리 집행부 이 제안 설명서를 보면 우리 통영 하장장을 같이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우리 시민들을 자세히 본다면 그 돈으로 다른 우리 지금 출산율 저조나 이런데 애들 키우는데 쓰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을 있은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양 의원님, 예, 반대 토론입니까? 아니 일단 뭐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부에 대해서의 의견을 저는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영의 그 화장장 그 추모공원에 관한 이게 사실 추모공원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전체가 국비 41억, 지방비 158억 해서 그래 한 건데 이게 사실 시장 공약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부분도 약간 좀 석연치 않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우리 의회 좀 전체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토론을 다시 한번 해보고 우리 사실 이거 이번에 당장 통과 안 시키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심사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주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어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주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을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포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주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석봉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석봉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석봉 의원과 가족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선민, 이태월, 이미수, 한은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287호 거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거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1인 가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비용 추계, 성별 역량 평가 결과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인 가구란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1항 시장은 거제시 1인 가구 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제2호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제3호 1인 가구 지원 정책 지원의 조달 방법. 제4호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항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족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범죄 예방사업. 제2호 주거지원사업. 제3호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4호 1인 가구 복지 관련 기관 단체 지원 사업. 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어안번호 287 거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 의견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8개,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제 1조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 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정의를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2의 2호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29쪽 안제 3조는 1인 가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 4조는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제 5조는 본 조례안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 제6조는 1인 가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그 안제 6조 제3항의 건강가정시행 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야 하나 제15조를 인용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안제 7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1인 가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는 지원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 8조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분할로 인해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고령과 소득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세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 정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됩니다. 31쪽입니다. 그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 가정의 범위에 1인 가구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입니다. 은발의 조례에 대한 검토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시도,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재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제2조, 제7조, 8조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나라에 1인 세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는데 저희 시도 지금 한 38% 가까이 되고 네네. 대략 3분의 1이 넘는 걸로 그리고 저 수도권 쪽에 네네. 그쪽이 이제 1인 가구가 훨씬 더 많고 그다음 네네. 지방도 조금 낮긴 한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어요. 40%가 넘다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거제시도 마찬가지. 우리 거제시는 44.3%가 1인 가구입니다. 노인부터 해가지고 미혼, 그 다음에 싱글, 기타 등등 여러 이유에서 1인 가구들이 많은데
참 이 조례를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검토 보고까지 다 이렇게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걸 지원 조례를 한다 이러면 추계하고 예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세울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네. 왼쪽에는 영유아 보육료를 내고 오른쪽에는 노인 그 보호시설에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어요. 내고 있고, 물론 우리가 여유가 돼서 1인 가구까지 다 지원을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나 우리 거제시의 현실을 한 번 더 살펴봤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고, 이 조례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챙겨보면은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에 이제 정의에서 이미 명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추세가 1인 가구가 젊은 층은 취업이라든지 또 학업 이런 이유로 늘어나고 있고, 또 기성세대에서는 이혼, 그 다음에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 가까운 그 요율은 여러 연구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검토 보고를 긍정적으로 했던 부분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저출산 그리고 노령 세대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의 측면보다는 사실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나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많은 세금을 투입하기보다는 1인 가구가 취약한 주거, 그다음에 이런 쪽을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사업비를 어떤 그 대상층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세금 지원 방식보다는 어떤 그 주거 안정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은 이제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1인 가구에 거제 시민인 1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뭐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다각도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어떤 복지의 어떤 혜택의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고도의 정책을 펼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실무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우리 미혼 세대도 많고 지금 1인 세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인 세대에 대한 지원을 그 조례를 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는 부추기는 상황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조례 한번 안 봤습니까? 우리 거제시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왔습니까? 예, 한번. 그럼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입법 지지를 보면은 좀 스탠스가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탠스가 왜 다릅니까? 정의가 똑같은데 1인 가구 우리가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서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라 한 명이 단독으로 지침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여기 한 줄 넣으면 되는 거고, 이 조례를 갖다가 안에 내용도 뭐 어떻게 이렇게 알차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조례면 누가 결혼하고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쉽게 편하게 살고 다 1인 가구로 살죠. 그런 식으로 하면 법률이 정해진 것도 있지만은 그 법률이 맞지 않은 법률도 있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그 생각의 차이가 많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입법 예고의 의견서를 사실 어제 봤습니다. 어제 봤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는 모르겠는데 36건입니다. 저는 사실 제 조례라고 제 조례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보지는 않는데, 이 1인 가구의 조례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 내용들이 1인을 부추기거나 그러면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마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듯 이런 의미의 의견서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여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그 1인 가구 조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아까 고독사 조례하고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좀 틀린다는 이 좀 내용을 좀 제가 답변을 아니, 좀 해드리고 아니, 네, 과장님한테 물었고 위원님은 그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평구 의견도 그렇고 그리고 저 뒤에 부침 6에 뭐 제2조하고 7조하고 8조도 이거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이런 가구 조례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안석보 의원님 조례 이제 발의하면서 이제 공동 발의자인데요, 과장님. 우리 시가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그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았거든요, 사실. 사실은 이제 가족센터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 제가 좀 놓치었을 수도 있고, 가족센터가 우리 상임위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1인 가구 지원 사업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주거 지원 3 청년 월세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사업을 올려놓은 거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촘촘하게 아까 그 지원 사업들을 좀 내용 좀 채우시면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해. 사실은 저도 사실은 그 기존에 있는 뭐 거기에 이거 한 줄 넣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챙겨 보니 좀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발의할 때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 의견을 보니까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한번 그 재정 목적 이유에 맞게 한번 재정해서 시에서 이렇게 좀 챙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들을 수행하셨던 이제 과장님으로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사업들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게 좀 있으신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은 그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펼치는 부분들이 우리 이제 가족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은발이 조례안이 이제 의회에서 넘어왔을 때 실무진들하고 좀 챙겨본 게 사실 저희들이 행정을 하게 되면은 선진 사례를 제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광역이나 기초에서 이미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내용으로 챙겨보면은 특별한 건 없는 안 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의 비슷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여성 같은 경우에 어떤 주거 안정의 어떤 생활 그 보호라든지 네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요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1인 가구들이 건강, 그 다음에 또 취업도 또 어느 정도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보면은 결국엔 주거 안정 쪽으로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안심 이런 서비스를 발굴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산이 좀 더 작은 부분에서 좀 더 챙겨보고 네네. 사업을 확대하고 여러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세대나 인원수를 조금 더 네네. 늘려서 올해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시에 아까 정명희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거제시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네네. 이게 예전에 홀로 독거노인 뭐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사회적 고립 가구 뭐 이렇게 쓰는데 이거와 지금 이제 이거와 지금 이번에 발의한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관련 법령이 틀립니까? 왜냐하면 내용은
거의 중복되는 게 많아서 조금 이게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그 1인 가구는 뭐 일단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하고 이거 이제 조례 검토하실 때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하고 이거 검토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상위법은 틀려요. 고독사 예방 법률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고립 가구는 그 조례가 제정되어 것 같은데, 근데 1인 가구는 1인 가구 지원 조례 중에 거제시 검토안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과장 여기서 그 거제시 검토안은 2조의 정의에 제2호 사회적 가족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왜 그렇습니까? 경남도에 이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네네. 이미 이게 법적인 용어, 법률적인 용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서울시라든지 사례를 보면은 1인 가구가 여럿이 모여서 어떤 건물에 집합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냐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도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그냥 1인 가구로만 한정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1인 가구로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만 개개인은 다 1인 가구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면 네, 일단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조례를 발의하신 안석봉 의원님은 그러면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개개의 1인 가구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의견이 올라와서 네. 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네. 어쨌든 이제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 조례지. 어쨌든 이제 사회적 관계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집단적으로 이 사회적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럿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좀 1인 가구하고의 좀 배제가 좀 틀리다라고 해서 그걸 조문을 좀 삭제했습니다. 아니 우리 상위법이나 지금 경상남도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회적 가구로 인정하고 있으면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 개개인은 1인 가구인데 장소만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그걸 배제하는 건 오히려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보통 1인 가구에 좀 뭔가 다가오는 위험한 이렇게 뭐 때문에 지원을 제약점이 보면 혼자이기 때문에 주거 제약성이나 또 사회 경제성 제약성 그리고 사회관계망 제약성, 건강 혼자 살기 때문에 또 혼자만의 제약성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정책을 좀 하기 위한 이렇게 1인 가구 조례인데 아까 사회적 가족이란 이는 어쨌든 그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좀 지원이 좀 안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례할 때 사회적 가족도 이렇게 넣었는데 어쨌든 뭐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서 의견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의원님이 그 넣자라고 하면 뭐 많은 의원님들이 넣자라고 하면 저도 동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네네 일단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은 건강가정법이잖아요. 건강가정기본법인데 그러면 거제시 전체에 우리 거제시 어차피 이거 매년 계획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강가정 예, 맞습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꼭 1인 가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거제시 건강가정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차라리 거기에 1인 가구도 포함하고 뭐 홀로 계신 분, 청년층 다 이렇게 포함하면 될 텐데 1인 가구만 이렇게 다
근데 지금 그 떼어냈습니다.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가정 기본 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수립하죠. 하고 거기에 1인 있고, 가구 포함되지 않습니까? 1인 이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1인 가구도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그게 돼 있는지 왜냐하면 상위법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제 15조 2항 10호에 1인 가구 복지 증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이 차제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냥 건강 가정 기본 조례를 하면 우리 기본 계획 그거 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죠? 같이 하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좀 드는데 1인 가구만 이렇게 톡 떼어내 가지고 지원하니까 그러면 가구별로 성격별로 그럼 다 지원 조례를 만들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이렇게 건강 가족 가족에 대한 전체 기본 조례를 안 만들고 1인 가구만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를 특별하게 발의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까지 1인 가구 우리 거제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보통 독거노인 중심의 제한적 논의 이렇게 좀 거쳤고 지금은 청년층, 중장년층 이런 전 세대에 걸쳐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그건 아까 정명희 의원이 이야기하신 뭐 40% 이상 거의 뭐 조금 있으면 반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지역 성별과 지역이 다른 다양하고 이주적인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좀 더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맞는 정책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구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도 들고 오셨죠? 네, 네. 그거랑 병행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정의가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 그리고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에 있는 1인 가구 정의는 한 명이 단독으로 약간의 어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그건 맞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 같은 조례인데 그리고 같은 1인 가구를 의미하는데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정의에 대해서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 있는 정의랑 예, 예. 이번에 이제 제정될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정의랑 거제시에 있는 같은 조례안에 1인 가구를 똑같이 정의를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표현의 차이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일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어쨌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건강가정기본법에 준해서 이 사회적 고립가구 조례도 모법이 되는 거고 이 1인 가구 지원 조례도 제 생각은 입법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 정의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표현이 조금 똑같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에 있는 1인 가구란 이렇게 돼 있고 네, 네. 2호에 사회적 고립가구란 병렬적으로 뭐가 나열되어 있고 1인 가구를 말한다.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그럼 여기 조례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이꼴 1인 가구 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회적 고립 가구는 어떤 그 전제 조건이 되는 1인 가구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1인 가구를 위에 정의해 놨잖아요. 그러면 위 1인 가구 이꼴 사회적 고립 가구가 되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가족 이후 친지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라야 사회적 고립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전제가 객관적인 전제가 드러납니까? 아무튼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조금 다들 비슷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취지는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조금씩은 다르.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적 고립 가구도 1인 가구에 파생되어져 나온 사회적 고립 가구라 봐져 있는 겁니다. 예, 전체로 보면 예. 그 의견은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추진 계획에 수립해 가지고 매년 이제 추진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돼 있고
우리 거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도 매년 1인 가구 지원 조례 수립해야 한다. 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각각의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실 거네요. 이해해야죠. 단지 조례가 이렇게 제정됐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은 고독사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입법이고요. 1인 가구에 지금 이번에 그 조례안이 올라온 거는 1인 가구가 엄밀히보다는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 마찬가지고 대도시 그다음에 지방의 권역별 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청년층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년층이 1인 가구 되었을 때는 사회적 관심도는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뭐 다 인정하시겠지만 네. 근데 청년층이 주층을 이루다 보니까 여러 지방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정책을 펴고 있지만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고독사 예방 조례는 고독사 예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방 행정에서 도움을 내밀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커스에 대한 내용은 저나 뭐 의원님과 조금 다른 게 고독사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우리는 가구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는 거예요. 네. 가구가 이 두 가구 모두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가구 이 두 가구 모두 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바탕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가구 고립 가구에 대한 고독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 플러스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준해가지고 하나의 조례로 또 다시 새롭게 할 취지에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저희 소관하는 부서에다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조례들이 많잖아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사회적 고립 가구라는 지원 조례를 또 만들 거고,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이제 거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또 나오고, 또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구가 있으면 또 건강가정기본법에 준해 가지고 그것도 지원 조례 만들고, 그러면 또 매년 행정에서 각각의 가구에 해당하는 지원 계획을 또 수립할 거고, 이렇게 되어서는 조례가 너무 이제 무분별하기보다는 통합할 수 있는 조례안 같은데도 조금씩의 의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를 둬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여기는 이런 의미를 둬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 이런 좀 입법에 약간 무색함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언급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대해서 가구에 대한 이런 통합 조례가 검토되어지는 단계쯤에 있으면은 이 내용들도 한번 과에서는 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의원님께서 방금 그 지적했었던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입법적인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흐름에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되어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인 가구라는 용어, 뭐 법률적인 또 조례적인 용어로 사용한 거는 최근의 일입니다.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 사회적인 1인 가구가 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심각하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뉴스에 등장할 정도의 뉴스거리가 되어버린다면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통합조례라든지 이런 건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한번 검토를 해보는 정도로 그렇게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발의자에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1인 가구, 예. 1인 가구가 포함된 뭐 사회단체나 예, 예. 이 지원을 위한 또는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절실한지에 관해서 한번 뭐 간담회나 의견을 청취한 게 있습니까? 간담회는 그런 거는 한 건 없고요. 우리 거제시가 지금 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요.
또 특히나 또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들이 너무나 언론이나 통해서 이렇게 다른 타 지자체의 문제점을 드러나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타 지자체의 지금 100, 예. 예. 143곳이네요. 예, 다 이렇게 하고, 아까 고독사 그 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서 또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80몇 것도 있고, 예. 뭐 안석부 의원님 이제 조례 뭐 준비하시는 과정은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보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드러난 언론이나 네. 이런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제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가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1인 가구 지원 대상자와 긴밀한 간담회나 이런 의견을 나누어서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조례 시행에 있어서 그 집행부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례 시행을 하려고 하죠. 뭐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끝날 그제시가 조례 안에 예. 그제시가 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만들라고 조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니. 다른 예. 조례도 계획 수립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안 하는 조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원래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그걸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가 이 조례 발의자가 예. 시민의 대변자 우리 안석구 네. 의원님께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 조례 시행을 독려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예. 그 지원 대상자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1인 가구 네. 지원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부서별로는 약 한 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건 정도의 뭐 사회복지과, 노인장애과, 또 일자리 창출과, 건축과, 뭐 보건과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고립 가구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사회적인 1인 가구로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에서 약 한 20가지 정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사실 사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원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뭐 눈에 띄는 게 전월세 지원이나 네. 뭐 그런 사업 말고는 다른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이제 다른 지자체도 대체로 이제 가족센터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네. 대표적인 거 보면은 이제 반려견의 이제 팸 쪽 이래 가지고 혼자 있다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반려동물을 어떻게 기르고 키우는지 그다음에 또 호신술 배우기, 요리교실 심리 검사, 홈쿡, 뭐 하이킹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제 대상자를 모집한 이후에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안심 세트 이래 가지고 이제 홀로 사는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치안 예방에 도움되는 그런 상품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이 자료가 있나요? 우리 그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내용을 아십니까?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예. 나 혼자 산다. 뭐 사업비가 100만 원인데 사업비가 100만 원인데 이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죠, 이 내용이? 이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1인 가구 이제 희망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 중 예. 그 수강 신청자를 모집해서 맞습니다. 원래 이제 청년층 1인 가구는 보면은 이제 부모 밑에서 자녀로 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제 따로 독립을 해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보면은 어떤 이제 음식을 해 먹는 거라든지 자기 혼자서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다 보니까 또 실수하는 부분들 또 미흡한 부분들을 이런 이제 강사를 그쪽에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이제 교육 강사 수당하고 필요한 재료비 정도 구입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안 이 듭니다. 사업이 이제 네. 그런 사업이라면 사실 내용은 좋은데요. 네네. 100만 원이 뭐 한 차례 하고 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어진다면은 그걸 네. 계기로 좀 더 확대하고 네. 좀 더 우리가 또 필요한 특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정책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가족센터에서 시행을 한다지만 우리 11호 100만 원을 지출하네요. 네네. 그럼 몇 차례를 또 하든지 해서 뭐 실제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지. 가족센터 기능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네. 확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이번에 처음 맡으셨는데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아,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와, 이 1인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안 봤는데 보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이 1인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은 전부 다 1인 가구로 살아라고 장려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문제가 이미 됐으니 네. 그 한 명 한 명의 개인한테 우리가 의식까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헌법과 뭐 가족이란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게 이 사업 안에 네. 좀 이런 공동체 또 가족 이런 거를 이런 거에 대한 장려하는 사업 내용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현황들만 보니까. 네, 네. 말 그대로 주거 지원 사업 외에는 전부 다 1인 가구에 대해서 취미 활동도 지원해주고 심지어 여기 반려견 키우는 이분들한테까지도 뭔가 지원이 되네요. 그래서 1인 가구만의 뭐 이건 방법이라 보고 뭐 이거는 또 이대로 지원하고 방금 제가 의미하신 바는 아시겠죠? 예, 무슨 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조 지원 사업 요거 하나만 조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제 통과되면은 우리가 이 조례 근거해 가지고 1인 가구 지원안을 매년 시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네네. 그럼 그 안에 이 8조의 지원 사업들이 포함이 될 테고 네. 2호의 주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그 우리가 매년 이제 시장도 그렇고 면동의 순방을 가면은 공동주택에 사는 비율이 엄청나잖아요. 60%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엄청나게 다들 처음에 관심사예요. 네네. 그래서 어떤 동네마다 거의 다 나온 게 우리 공동주택에 뭐 아스팔트, 뭐 외벽 이런 뭐 포장 이런 얘기들이 맨날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행정부의 답변은 늘 똑같아요. 앵무새처럼. 경남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공동주택 보증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6억. 근데 시민들 그거 안 듣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혜택이 없으면은 이 사업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세울 때 이 주거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엄청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통계까지는 못 봤지만 40몇 프로가 이제 하는데 작년에 한 거제시가 38% 정도 됩니다. 40%에 준하는데 이제 주거 지원 사업이 떴습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예산을 뭐 신청하는 사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상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처음부터 저는 경남도도 그렇고 이런 이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은 18개 시군도 같이 한번 이 회의를 안건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 보훈수당에 있어가지고 도에서 주는 거는 10만 원인데 각 시구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각 시부 군부에서 주는 게 자기네들끼리 막 올려보니까 경쟁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경쟁하지 마라. 80세 뭐 미만 이상 이런 거 나이 구분해가 차등 두지 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제일 상한으로 정해져 있는 그 보훈수당에 찰 때까지 다른 시군부를 못 올리게 그런 걸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잘하면 그런 시군부끼리 경쟁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다들 늘어갈 거기 때문에 특히 뭐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촌지역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 세울 때는 진짜 이거는 우리 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정말 이 뒤에 보면 벌써 이제 주거지원 사업이 국토부부터 해가지고 매칭으로 내려오는 게 있네요. 네네. 예, 이럴 때부터 우리 진짜 준비를 해야지 말 그대로 지원해주고도 우리 시가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욕 안 먹으려면은 처음부터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아, 예,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다름이 아니라 이 1인 가구가 아까 우리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
아니 저기 우리 안석봉 의원님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떻게 지원 대상을 선별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만 해도 혼자 독립해서 사는데 그 뭐 그냥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선별합니까? 그 이제 세대별 1인 가구의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어쨌든 뭐 청년층 1인 가구. 예, 뭐 홀로 계신 어르신도 있을 그럼 테고. 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문제는 주거비 분담, 아니면 취업 준비, 뭐 일단 상대적인 이런 거에 대한 준화해서 지원을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요. 그럼 우리 중량층은 뭐 결혼 시기를 놓치거나 안 그러면 미혼, 비혼이거나 뭐 하여튼 유언, 별거 안 그러면 사별로 인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는 좀 있고 고용 불안에 대한 빈곤, 주거 불안정 뭐 이런 데에 발굴해서 뭔가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울 거고.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그런 노년층은 어쨌든 이제는 노인청에서 어쨌든 노인 빈곤율이나 노인 자산율 이런 거에 좀 우리 또 OECD 최고 국가적 1인 가구 빈곤 고독 안전 문제 등에 취약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또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복지 정책은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등등 명확한 이제 대상 기준이 있는데 1인 가구면 다 되는 건지 1인 가구면 다 이 조례에 그런데 지원을 1인 받는 건지, 1인 가구라 가구이지만 해도 소득이 네, 뭐 그렇죠. 소득에 상관 있는 건지 뭐 이런저런 좀 기준과 뭐 지원 대상에 대한 게 없어서 이 조례는 없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네, 예. 그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네. 복지 개념에서 이제 계층 대상을 접근할 때는 그 뭐 상위 몇 퍼센트 뭐 이런 소득 기준으로 기준이 선정하지 있잖아요.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한 명 한 명이 선정 대상자, 비선정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건데 네. 제가 볼 때 1인 가구의 관점은 뭐냐면은 이미 38%를 어떻게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기존의 프로그램이 이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모집부에서 희망자가 오면은 어떤 교육을 시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월세 지원하는 방법도 대상 청년층에 안에서 그 나이는 별도로 저희들이 뭐 국토부를 따르기도 하고 뭐 몇 세 몇 세에 층별을 둡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대상 조건이 되면은 신청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복지 정책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네. 저는 이제 선언적인 조례인지 실제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 이 조금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게 조금 애매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청년층에게는 뭐 이러이러한 시책을 시행할 테니 신청하시오. 뭐 이렇게 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신청하면 네네. 기준이 맞는지 네. 검토해 갖고 지원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네. 그죠?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양 의원님. 예. 네네. 이 제안 제6조에 사실은 이게 상위법 건강가정기본법 16조가 아니라 15조. 아니 15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15조라 되어 있는데 16조가 맞거든요. 네. 16조가 맞기 때문에 16조로 수정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집행부 의견 중에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조례에 보면 제8조 지원 사업에 제3호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지원 사업 내용에 부합되게 아까 얘기한 그 제2조 정의에 사회적 가구를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 해야 이 지원 사업 8조와 이게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집행부 의견을 추가하여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해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최양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제6조 제3항의 건강가정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야 하나 제15조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잠깐만요. 제6조 제3항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15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 이 부분을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양희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어지러워 승인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의원의 수정 동의는 어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그제시 제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에 드린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21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